좋아요. 그래서 어, 오늘 배운 거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지금 제가 동영상을 좀 더 만들 거잖아요. 그 동영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시험 범위는 안 넣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수업 중에 나가는 것까지 그 저거는 하고 시험 범위는 그리고 동영상은 기존에 있는 거 리뷰해 주는 정도 이걸로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당연히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일정 부분을 좀 들어가고 싶은 거죠.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아이고 어디 갔어? 어, 했던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어, 정리인데 그 컨제스션 컨트롤 정리하는 거죠. TCP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슬로우 스타트죠. 하나 보내고 두 개 보내고 네 개 보내고 여덟 개 보내고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익스포넨셜하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우리가 이 구간을 우리가 슬로우 스타트라고 시작은 천천히 하지만 무지하게 빠르게 올라간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쫄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우리가 슬로우 스타트 스트레스홀드라고 붙였죠. 슬로우 스타트 스트레스홀드부터는 이거는 이제 매번 바뀌어요. 지가 알아서 정해진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일씩 증가한다 이거죠. 일씩 눈치 보는 거죠. 요 구간을 우리가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요 구간을 컨제스션 어보이던스라고 불렀죠. 쫄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야. 눈치 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패킷 드랍이 일어나는 건데 패킷 드랍이 하나 일어나는 거는 컨제스션을 안 건드리고 그냥 리트랜스밋 할 거예요. 하나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게 듀플리킷 에크가 3개. 듀플리킷 에크가 3개면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에크는 같은 에크가 4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듀플리킷이란 말 자체가 2개라는 뜻이니까. 듀플리킷 에크 3개. 실제 에크는 똑같은 게 4개. 4개가 온다는 얘기는 이가 빠진 거야. 이거 뭔가 네트워크 상태가 좋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나 정도는 잊어먹어도 좋지만 2개, 3개 잊어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얼마나? 옛날에는 뚝 떨어뜨렸어요. 여기까지. 1까지. 근데 이제 TCP 리노가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죠? 그 타임아웃하고 구분을 지었다. 타임아웃하고. 그렇죠? 요거를 그 반만 떨어뜨린다. 요거 반. 2분의 1. 반만 떨어뜨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슬로우 스타트. 슬로우 스타트예요. 천천히. 아니. 저 뭐죠? 어보이던스. 눈치 보고 살살살 올라가는 거지. 쫄아서 내린 건데 갑자기 올리면 안 되지. 그럼 스레스홀드 값이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또 요 전체의 반인데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간다. 눈치 보면서 그러다가 또 패킷 드랍이 일어나는 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죠? 타임아웃이 걸려. 아예 패킷이 에크가 안 와. 에크가 안 오면 뚝 떨어뜨린다. 어디까지? 1로. 그럼 1, 2, 4, 8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슬로우 스타트.
여기 했던 얘기예요. 정리해 보면 TCP는 결국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 어떤 인풋이 뭐죠? 인풋이 에크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야. 에크. 이 에크가 큐뮬러티브 에크라고 불렀죠, 우리. 어, 큐뮬러티브 에크야. 그럼 에크가 70이면은 이 의미는 처음부터 69까지는 다 받았다. 오케이. 라는 의미인 거예요. 69까지는 잘 받았다. 이제 70 받을 차례다. 인 거예요. 그런데 큐뮬러티브 에크만 있는 거는 아니죠. 이거 말고도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셀렉티브 에크죠. 셀렉티브 에크는 중간에 어, 예를 들어서 패킷이 이렇게 오다가 이만큼 받아놨어. 이만큼 요만큼만 이가 빠졌어. 그러면은 어떡하죠? 이 큐뮬러티브 에크 같으면 큐뮬러티브 에크면은 여길 줄 거예요. 여기 맞죠? 여기까지만 잘 받았으니까 이가 빠지면 안 되거든. 근데 셀렉티브 에크는 요만큼만 세로 보내라고 할 거예요. 요만큼만. 셀렉티브 에크는 이가 빠진 것만 세로 보내면 되지. 이거 왜 재전송해? 요거만 세로 보낼까? 요거만.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재전송 다 재전송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요 포인트를 알겠죠? 그래서 그 TCP는 큐뮬러티브 에크를 선택을 했는데 해보니까 때로는 이런 경우도 필요한 거예요. 셀렉티브 에크. 어떤 경우가 필요하죠? 큐뮬러티브 에크가 안 좋은 때 뭐가 안 좋아요? 딱 봐도 일정 이가 조금 빠지면 받은 거 다 버려야 돼. 근데 이런 경우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TCP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또 멀티미디어 리얼타임 데이터. 리얼타임 데이터는 왕창 재전송하면은 이 소리가 이제 안 들려요.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만 빠진 부분만 재전송하면 되지. 어, 그 앞에 잘 온 것까지 이 뒷부분에 여기까지 재전송할 수 필요 있냐. 그래서 TCP 옵션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게 옵션으로 나중에 언제? 옵션으로 추가. 셀렉티브 에크는 추가됐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큐뮬러티브인데 셀렉티브 에크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쨌든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라 했죠? 컨제스션 컨트롤 판단은 이 판단은 샌더가 하는 거잖아요. 리시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판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이거는 어 그 뭐죠? 뭔가 그 중간에 요 라우터 입장에서 보니까 얘가 패킷이 드랍되는 걸 알았어. 드랍되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한두 개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패킷이 드랍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할 수가 없었어요. 바보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 가는 방향이니까 가는 방향한테 이 리시버한테 알려줘요. 컨디션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더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에크에다가 에크에다가 담아서 에크에다가 ECN을 세팅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 샌더가 에크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에크 안에 그게 들어있잖아. 들어있으니까
컨저시션이라고 생각하고 드랍을 한다 이거죠. 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일단 뭐가 나냐면은 타임아웃과 듀플리케이트 에크 3개 중에 어느 게 더 시리어스하냐? 어느 게 더 시리어스한 거죠? 어? 듀플리케이트 에크가 더 시리어스해? 어느 게 더 시리어스한 거예요? 어? 어, 뭐 괜찮아. 괜찮아. 어느 게 더 시리어스한 거예요? 타임아웃이. 타임아웃은 패킷이 한두 개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 뭐 두렵잖아요. 이게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에크가 안 온다는 거는 이게 뭔 일이 생겼을지 전혀 감이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때가 타임아웃,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초심으로. 요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더 serious하다. 요게 more serious. 타임아웃이 더 serious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주제로 이제 넘어왔어요. 오늘 이제 끝을 맺어야 되니까 TCP는 처음에 그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커넥션이 있으면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 이 트래픽이 이게 10 메가 bps라면 얘가 5메가, 얘가 5메가 이렇게 잡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이상적인데 어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얘기 다시 해보면 커넥션 1과 커넥션 2가 있는데 커넥션 1은 이미 얘가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메가bps로 보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쫙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보내고 있는 중인데 얘는 이제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늦게 시작했어. 그럼 어떡하죠? 이제 하나, 두 개, 네 개, 여덟 개, 16개 이렇게 증가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증가할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얘는 뭐죠?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어 처음에는 얘가 미미하죠. 얘는 처음엔 뭐 500kbps밖에 안 되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1mbps, 2mbps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뭐죠? 얘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5mbps로. 얘는 이거 자체가 5mbps가 되겠죠. 그렇죠? 5mbps. 그래서 합하면 전체가 이 밴드위드스가 10mbps가 되겠죠. 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다. 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C1이 처음에 10메가 잡았으니까 C1 혼자 10메가 계속 써. C2는 굶어 1메가만 써. 이렇게 하면 페어한 게 아닌 거고 지금처럼 5대5로 나눠 가지면 페어한 거고 이런 거죠. 그 페어니스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 TCP1은 이게 뚜루풋이죠. 뚜루풋. 이 뚜루풋이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만큼 증가했죠. 차근차근 증가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 어,
이게 음, 언제 이게 또 쭉 빠졌죠? 후퇴했죠. 다시. 후퇴했으니까 후퇴했다는 얘기는 뭐죠? 뭐 에러 났다는 거네. 타임아웃 아니 듀플리킷 에크 걸렸네. 그런 거죠? 패킷 에러가 일어나면 듀플리킷 에크잖아. 어, 2분의 1로 확 줄어들었어. 그러다 다시 또 이렇게 에디티브 인크리즈 하죠. 여기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지. 맞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다가 또, 또 에러 났죠. 이게 쭉 빠지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또 쫙 증가하죠. 언제까지? 여기까지. 요 그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게 얘도 똑같이 하겠죠. 커넥션 1하고 2가 얘도 요 점이 커넥션 2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유사한 그래프를 그려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밴드위드스가 10메가가 아니고 여기 전체가 10메가면 5메가 bps를 나눠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해했죠? 페어니스에 대한 그림이에요. 요게 요 화살표에 대한 느낌을 알겠지요? 요 느낌만 다시 한번 좀 쉽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어,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진다, 반으로. 맞죠? 그러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떨어진다, 또 증가하다가 또 떨어진다. 요게 다시. 이게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여기에서. 지금은 에크가 안 오는 타임아웃 상황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왜 안 되지? 타임아웃은 시리어스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트래픽이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0메가씩 보내다가 패킷이 드랍되는 거야. 그래서 또 줄어드는 거야. 그건 듀플리케이트 에크 정도로 해결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그려볼까? 다시 그려볼게요. 딱 있는 것처럼 그려야지. 실제 같이. 자, 그러다가 요 반. 그쵸? 반으로 떨어진다. 처음엔 10메가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증가하다가 한 7메가 정도쯤 돼서 또 에러 난 거지.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의 또 반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증가하다가 5메가 정도에서 또 6메가 그래. 6메가 정도에서 또 떨어뜨려. 그럼 여기가 3이겠죠? 여기는 3.5고 여기는 5고 맞죠? 반반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 여기 올라가다가 이거 5죠? 5에서 그냥 전달되는 거죠. 트리플 디플리켓 에크는 안 나는 거야. 이렇게 유지되는 게 이게 바로 어, TCP가 생각하는 그림인 거다 이거죠. 요 이해했죠? 왜 이게 10에서 5로 줄어들었어? 10에서 왜 5로 줄어들었어? 트래픽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오메가 해야 되니까. 요 느낌을 이해하죠? 요 그림? 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페어니스. TCP는 그래서 페어하게 이렇게 가게 하는 그림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 TCP가 이렇게 크다가 BBR로 가고 뭐 이랬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다가 퀵이 나왔죠. 퀵은 UDP 기반이죠. UDP 기반의 퀵인 거예요. 얘는 UDP야. UDP인데 퀵은 요 위에 있어. 어, 얘는 TCP고. 그래서 TCP는 얘는 인터넷의 역사예요. 우리 배웠듯이 리노, 뭐 타호 버전부터 쫙 이렇게 도도한 흐름인데 갑자기
퀵으로 점프한 거야. 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얘는. 그렇죠? 크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크롬 안에. 거기에다가 이 퀵은 이게 뭐죠? TLS랑 섞여 있어. 퀵은 TLS랑 이렇게 섞여 있어. 얽혀 있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퀵으로 돼 있으면 무조건 TLS야.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음, TLS only야. 그러니까 암호 세션 HTTPS로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TCP일 때는 그냥 이렇게 바이패스 할 수도 있고 TLS 거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는 그냥 플레인이죠. 플레인 텍스트인데 여기는 암호고 TCP일 땐 이게 됐는데 UDP 이 퀵으로 오면은 퀵은 그냥 무조건 TCP하고 TLS하고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게 HTTP3다. HTTP3. 얘는 앱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앱이기 때문에 그냥 OTA 업그레이드로 하면 돼. OTA 업그레이드. 에러 나면 고치면 돼. 스레스홀드 뭐 좀 바꾸면 돼. 그냥 뭐 문제 없겠어요. 그래서 TCP보다 개발 속도, 발전 속도가 무조건 빠르겠죠? 이게 개발이 쉬우니까 OTA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래서 이제 UDP의 전성시대가 된 거예요. UDP 얘는 아무 기능이 없잖아. 얘는 책섬 only잖아요. 그나마 어, 책섬도 바이패스 하잖아요. UDP 라이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옛날부터 그냥 놀림받았던 바보 같은 애였는데 갑자기 이제 우대받기 시작한 세상이 된 거야. 맞죠? 우대 받았어. 왜? 그 위에 엄청난 퀵이 올라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퀵은 그러면은 그럼 퀵은 갑자기 뭐 새로운 거 할 거냐? 퀵은 TCP에서 하던 거 안 할 거냐? TCP에서 하던 거 할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컨제스션 컨트롤을 알아서 아니 그 기존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더 똑똑하게 적용을 할 거다.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건 아니다. 지금까지 이미 배운 거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퀵은 어, 그 스트림이라고 우리 배웠죠? 우리 이거 이미 했어 옛날에 그죠? 스트림 스트림이 뭐였죠? 스트림이 그 옛날에는 TCP 커넥션이 여러 개였고 맞죠? 얘는 커넥션이야.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죠? 어, 스피디 스피디에서 바뀌었죠. 스피디로 넘어오면서 커넥션은 하나야. 커넥션은 하나인데 그 위에 버추얼하게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얹었죠. 스트림, 먹스죠. 멀티플렉싱을 하는 거야. 커넥션은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거. 스트림, 그걸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불렀죠. 패러렐라이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이라고 하는 1차선밖에 안 되지만 끊어서 보내니까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이 안 생기죠. 요게 뭘로 됐다고요? 퀵으로 바뀌었죠. 퀵으로 바뀌면서 커넥션이 아예 뭘로 바뀌었어요? UDP인 거지 뭐. UDP인 거야 이건.
커넥션이 아니야, 이거. UDP야, UDP. 맞죠? 점선인 거야. UDP. UDP 데이터예요, 이거. UDP 데이터. 커넥션이 아니에요. 이 위에 이렇게 스트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HTTP 1.1, 그죠? HTTP 2.0, HTTP 3.0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퀵은 유저 스페이스 프로토콜이라서 여기 유저 스페이스 프로토콜이라서 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유연해요. 그쵸? 유연해. 클라이언트 서버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뭐 크롬에 있는 거랑 구글 서버랑 달라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퀵은 표준이잖아요. 표준. 표준이에요. 표준인데 어, 이 그 뭐죠? TCP에서 사용한 거예요. 뉴 리노 기반으로 어, 이거는 반드시 구현해야 돼. 그래서 뉴 리노. 이거는 표준이니까 이거는 최소한 구현하고 요거보다 더 잘할 자신 있으면 옵션으로 해. 옵션으로 하는 거야. 옵션.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뭐라고? 뉴 리노. 요거예요. 베이스라인이. 이 뭐죠? 여기 보니까 우리 배운 거지 이거.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패스트 리트랜스밋. 패스트 리트랜스밋이 뭐지? 그 트리플 듀플리케이트 에크를 어 2분의 1로 줄이는 거 받으면 맞죠? 2분의 1로 줄이는 거. 그게 패스트 리트랜스밋이야.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트보다 패스트하잖아.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 차이. 퀵이 뭔지 이해했죠? 퀵은 그렇지만 하여튼간 플러그형이야, 플러그형. 이제 새롭게 하는 건 옵션이야. 이제 기본으로 뉴 리노는 장착하고 그랬더니 이제 다 다른 거야, 여기. 구글 크롬하고 유튜브는 BBR을 구글 거니까.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BBR. 라운드 트립 타임 가지고 바틀렉 밴드위드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맞죠? 바틀렉 밴드위드스를 BB를 R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얘기예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큐빅,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로 이렇게 정하는데, 서버가 좀 우선 결정한다, 서버가. 그러니까 서버가 시키는 대로 좀 하는 거야. 안 맞으면 유리노로 바꾸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렇게. 어, 이해했죠? 요거. 이거를 서로 맞춰야 되잖아, 이거. 이거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으면, 우리 뉴 리노로 할까? 우리 BBR로 할까? 이거를 정해야 되잖아. 이거를 위한 별도의 핸드쉐이크는 없다. 별도의 네고시에이션은 없다. 그냥 서버가 선택한 걸로 그냥 한다. 하다 안 되면 뉴 리노로 가는 거야. 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TCP는 이거 그냥 옛날 차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던 찌프차 개조해서 쓰는 거야. 찌프차 개조. 찌프차 개조. 옛날 걸로 그냥 쓰는 거야. 퀵은 이제 최근에 만든 거야. 최근에 만들어서 완전 제네시스예요, 이거. 그죠? 이거는 이건 70년대 차, 이게 볼품 없었잖아요, 옛날에. 이거를 고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퀵은 완전 새로 개발한 거죠. 거기에 TLS랑 아예 합쳐버렸다 그랬죠. TLS랑 합쳐버렸어. 그런데 우린 TLS는 우리 이 수업에서는 안 배우죠. 그렇죠? 배울 시간이 없어요. TLS는 모든 암호의 요새 근간이 TLS로 바뀌고 있잖아. TLS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지. 그건 우리 네트워크 보안 과목에서 할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TCP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위에 있는 거죠. 트랜스포트 레이어. 여긴 UDP인 거고. TCP와 킥을 비교하고 있어요. 연결 설정이 3웨이 핸드쉐이크가 뭔지. 이거 시험에 여기 나온 토픽들은 다 하나씩 시험에 나와요. 시험이 50문제 이상 되는데 하나씩 안 나오겠어요? 3웨이 핸드쉐이크에서 한 문제 나온다. 어? 어, 그리고 여기는 TLS까지 인티그레이션 돼서 원 RTT로 가는데 이건 뭐 우리 TLS도 안 배웠는데 뭐 그쵸? 그래서 퀵은 좀 그냥 상상만 하면 되겠어요. 상상. 네트워크 보안을 하면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 커넥션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퀵은 스트림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게 원래 기본인 거지. 그쵸? 얘는 커널에서 구현됐고 얘는 유저 공간이고 얘는 TCP는 핸드쉐이크가 라운드 트립을 해야 되지. 이 클라이언트 아니 A하고 B가 있으면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구 반대쪽에 있는데 어, 여기에 와이파이하고 LTE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번호가 옮겨지는 거. 이걸 우리가 이동성이라고 표현했고 영어로는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뭐 스트림 방송 보다가 와이파이로 이렇게 확 바꾸면 멈추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그 커넥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커넥션 아이디라는 가상의 아이디만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바뀐다. 어, 이거는 OS 커널을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 OS 커널을 만약에 버전업 하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OTA다. 이 얘기 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보안 문제가 퀵은 훨씬 더 강화돼 있다. 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끝이고요. 여기에서 확 제낀 게 좀 있어요. 제가 다시 좀 더 돌아가 볼까요? 어, 몇 가지만 시퀀스 넘버를 초기 시퀀스 넘버 세팅할 때 요 씬빗 요 씬빗 세팅하는 거 우리 기억 씬빗은 언제 하는 거죠?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야. 서로 우리 시퀀스 넘버를 맞춰보자. 0부터 하지 말자. 나는 70부터 할게. 너는 99부터 해. 이렇게 시퀀스 넘버를 맞춰보는 거야. 이게 해킹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음, 그런 얘기 했었고, 뭐, 또가 뭐가 있지? 이 트래싱 배웠고,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큐빅도 했고,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 혹시 질문 있을까요? 혹시? 음, 없으면 이제 시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장으로 무리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좀 늦어요. 늦어서 여기에서 너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기에는 이 슬라이드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탁 일단 강의를 하고 빼놓은 거는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어, 요거예요. 요 얘기예요. 오늘 강의할 내용. 요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렁기스트, 이건 이제 4장으로 넘어왔어요. 4장으로 넘어오면은 얘는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이제 트랜스포트는 끝났어요. 끝나서 4장 중에서도 참고로 시험 문제를 제가 제낀 데에서는 안 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저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안 봐도 돼요. 소위 말해서 이해하죠?
나온 데만 읽어도 돼요.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는 거고 슬라이드 양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걸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아니 판서 판서한 파트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충분히 100%다 맞출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거만 머릿속에 탁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longest prefix matching LPM이에요. LPM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목표가 longest prefix matching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탑이고 이게 바텀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되는데 맨 위에는 이 슬래시 32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몇 비트? 32비트를 보겠다예요. 32비트를. 얘는 8비트만 보겠다. 요만큼만. 맞죠? 나머진 무시하겠다예요. 얘는 16은 요만큼만 보겠다예요. 이와 같이 내가 보고 싶은 파트만 딱 이걸 하는 거. 이걸 마스크라고 부르거든요. 마스크. 마스크 씌워서 얼굴 가려진 부분은 볼 필요 없고 마스크가 벗겨진 부분만 보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씌워서 얼굴에 나타난 것만 보면 되지 가면을 벗길 필요 없어. 이 마스크를 씌우는 거를 우리가 사이다라고 불러요.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의 약자죠. 그만큼만 보면 돼. 이런 뜻이고. 근데 여기 longest prefix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이거예요. 이거 10점, 1점, 2점, 200. 그럼 이 중에 어느 걸로 가겠어요? 이 중에? 목적지 패킷이 이렇게 왔어.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요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이게 오면 포함되는 후보가 뭐뭐 있죠? 0은 무조건 포함되죠. 맨 앞에 0은 얘는 0이라는 표현은 뭐죠? 안 보겠다는 거잖아. 얼굴을 그냥 마스크 다 씌워버렸어. 얼굴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깜깜하게 이렇게 이거는 마치 뭐냐면 그 뭐지? 그 납치돼 가지고 이렇게 확 뒤집어 씌운 거 그거야. 얼굴이 안 보여. 슬래시 0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모든 노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뭐. 그쵸? 그래서 여기 슬래시 8, 슬래시 16, 24, 25, 32 다 돼. 여기 20, 32, 25, 24, 16, 8 다 되죠? 다 되죠? 이거.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longest니까. 이 숫자가 가장 큰 거. 맞죠? 어, 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요. 목적지가 이거면 어디로 나갑니까? 넥스트합이. 이겁니까? 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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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이 이거죠. 이해하죠? 숫자가 가장 크니까. 최장한 거 32. 그럼 목적지가 이거면 10점, 1점, 3.5면 10점, 1점, 3.5인데 여기 3은 없네. 여기 3 없잖아.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보면 안 되겠어요. 24까지는.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볼 수 있어. 10.1이잖아. 이거 봐도 되잖아. 얘도 봐도 되잖아. 10.0인데 8비트만 보니까. 맞죠? 그래서 이 슬래시 제로는 무조건 포함되는 거고. 이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해했죠? 롱기스 프리픽스 매칭은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9점, 2점, 3.4. 그럼 얘는 어디로 매칭돼요? 어디로 패킷이 전달되지? 전혀 다르잖아, 이거랑.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무조건 하나는 매칭되게 돼 있어. 그 하나가 뭐죠? 맨 위에 거. 왜? 이거는 그냥 마스크 씌운 건데 얼굴 안 보겠다는 건데 뭐 그쵸? 얘는 어디로 가는 거지? ISP로 가는 거죠. ISP로 맞죠?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폴트 라우트라고. 디폴트 라우트가 뭐죠? 무조건 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데에도 해당이 안 되면 이거를 C언어로 뭐 파이썬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거. 요 else는 아무 데에도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이거죠. 요게 바로 요거다. 디폴트 라우트. 이해했죠?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게 위로 올라간다. 이 마스크의 길이가 큰 게. 이해했죠? 요거, 요 얘기를 데이터 플레인에서 하는 것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예제가 여기 딱 보니까, 어,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 비트수가 안 나와 있네. 그쵸? 비트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칭을 하면 요런 표현도 여기 되겠죠.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요거 스타가 있다는 얘기는 뭐지? 마스크 씌웠지. 안 보이는 거지. 말 안 해도 알죠? 요 그림 보면 마스크 씌운 거야. 이거가 공무원 시험 문제에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 꼭 나와요. 여기 뭔지. 여기 otherwise가 else죠, else. 그래서 이 패킷이 오면 어디로 가요? 딱 여기 보면. 요 패킷이 오면 어디로 가냐? 여기까지 보니까 이거지? 이거 쉽지? 얘는 헷갈리네. 11이니까 얘하고 얘 둘 다 되잖아. 맞죠? 둘 다 되는데 얘가 되잖아. 리로 가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칭은 긴 거대로 가는 거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슬라이드 많아. 그래서 이건 낙서를 안 해요. 근데 얘기 같은 주제를 여기도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요거 딱 마크를 해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 하고요. 어, 그래서 사장은 그 데이터 플레인이에요. 여기 제목이 데이터 플레인이잖아요. 딱 봐도 데이터 플레인은 실제 라우팅이 일어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4장은. 5장은 뭐겠어요? 네트워크 레이어의 컨트롤 플레인이에요. 컨트롤 플레인은 라우팅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 벨만 포드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5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뭐 바로 5장으로 이거 마무리하는데 4장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후딱 넘어갈 거예요. 후딱. 끝날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넘기는 순간부터 다 시험 범위가 될 거라서 약간 좀 쫄았는데. 음. 근데 낙서를 안 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낙서를 안 했잖아. 그쵸? 어, 여기, 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낙서도 안 한 거를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어. 음, 이 스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을 하는데 이 스위칭 패브릭이 이렇게 있어요. 스위칭은 우리 이렇게 그려요. 어떻게 그려? 이렇게. 스위칭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저기 뭐지? 스위치 저거랑 똑같은 거잖아. 저 스위치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이쪽에 당연히 큐가 있겠죠. 큐가 있어요.
인풋 큐죠. 나가는 쪽에도 큐가 있어요. 나가는 쪽에도. 당연히 큐가 있겠죠. 뭐. 그래서 인풋, 아웃풋 포트 큐잉, 인풋 포트 큐잉. 당연히 큐가 있겠죠. 옛날에는 이게 심각한 에러였어요. 이게. 그래서 큐잉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이 됐어요. 엄청.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연구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됐다. 정리가 다 됐어.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별로 한 얘기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는 한번 제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여기 뭐 큐잉을 하는 방법이 weighted fair queuing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제가 어, 이제 네트워크의 망 중립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배웠어요, 이거. 어, 유튜브가 돈을 벌고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데 KT와 SKT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냐, 안 나눠줘야 되냐. 이런 포인트죠. 음, 망 중립성이면 받으면 안 되죠. 망은 그냥 너네 돈 받잖아. KT, SKT, U+는 가입자들한테 한 3, 4만 원씩 받잖아, 집에. 받으니까 넷플릭스에는 받을 필요 없지. 넷플릭스하고 카카오톡하고 왜 차별해? 차별하면 안 되지. 중립적이어야지. 뭐죠? 넷플릭스하고 카카오하고 차별하면 안 되지. 중립해야지. 이런 표현인 거고, 어, 과거 전통적으로 망은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내고 있죠.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넷플릭스, KT, SKT, 플러스한테 어느 정도 내고 있어. 구글하고 소송 중, 뭐 아직 그러고 있어요. 국회에서 입법, 뭐 아직 그리고 멈춰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거.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야. 여기는 요거는 NAT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NAT. 요거는 이건데 어, 이 자료가 좋지가 않아서 제가 요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할게요. 요거는 NAT 여기서부터 중간고사 아, 아니다. NAT는 중간고사 이후에 할게요.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IP 헤더는 이게 IP 헤더잖아요. 요거에서 몇 가지만 우리 얘기할까요? 몇 가지만. IP 헤더 몇 가지만 얘기하면 IP는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IP 헤더는 몇 바이트지? 헤더는 이게 4바이트가 하나의 워드인데 이렇게 4바이트예요. 이게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5줄이에요. 5줄. 그래서 20바이트예요. 5, 4, 20. 그래서 20바이트예요. 5줄이니까 20바이트야. IP 버전 6는 얘는 IP가 여기는 IP 버전 4는 32비트죠. 32비트야. IP 버전 6는 128비트예요. 몇 배 커지지? 4배 커져요. 4배. 4배 커지면 헤더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 헤더 사이즈는 4배 커지면 20 곱하기 4 하면 80바이트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40바이트.
두 배예요, 두 배. 두 배로 늘어났어요. 40바이트.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 요 네 줄이 여기 다섯 줄이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줄. 요 네 줄이 주소예요, 주소. 목적지 주소.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또 네 줄이 소스 주소예요. 그러면은 몇 줄 남아요, 이제? 두 줄 남죠? 두 줄 남아요. 요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요 한 줄이 데스티네이션 주소고 요 한 줄이 소스 주소예요. 그럼 여기는 앞에 헤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세 줄이죠. 맞죠? 세 줄이야. 옵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넣는 거.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지? 이렇게 오면서 이게 일단 4배가 되니까 이건 할 수 없이 4배가 된 거고 이게 줄었어. 얼마로? 세 줄이 한 두 줄로. 세 줄이 두 줄로 줄었어. 버전 6로 가면서. 50, 그, 뭐죠? 세 줄 중에서 한 줄을 빼먹었으니까 30%가 날아간 거죠. 그런 와중에도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할 거예요. 어, 패킷을 쪼개는 거가 사라졌어요. 패킷을 쪼개는 거. 그래서 이 줄이 아예 날라갔어. 이게 뭐죠? Fragmentation Reassembly. 패킷을 쪼개는 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도 이게 용량이, 아니 뭐지? 어, 패킷 헤더를 줄이려니까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어, 한 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IP 버전 4와 버전 6예요. 그리고, 어, 주소를 적을 때는 source하고 destination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 이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맥 레이어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을 항상 먼저 적어요. 소스는 나중에 적고. 그런데 이 IP 레이어가 바로 뒤에 따라오잖아요. 여기는 소스를 먼저 적고 데스티네이션을 나중에 적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얘는 로지컬 주소이기 때문에 로지컬하게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맥 레이어에서는 앞에서부터 읽잖아요. 이렇게 읽을 때.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야. 소스는 안 읽어도 돼. 데스티네이션이 내 거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내 거면 받아들이는데 남의 것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와이어샥에서 해봤죠. 와이어샥은 남의 것도 받아들여. 그래서 와이어샥은 여기까지 읽어요. 여기까지 읽어. 다 읽어요. 다 읽어. 그래서 와이어샥은 다 읽어서 보인다. 내 거 아니어도 읽어. 그냥 다 읽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미스큐어스라고. 프라미스큐어스 모드. 의심이 많은 모드야. 이렇게 다 쳐다보는 모드.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는 데스티네이션 소스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헷갈리잖아, 이거. 같은 건가? 데스티네이션 소스? 이름을 다르게 해야 돼. 얘는 처음 시작한 놈이에요. 처음 시작한 소스예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할 말이 마땅치 않은데 영어로는 originator,
오리지네이터가 처음 시작한 거잖아. source라는 용어보다도 이 용어로 바꿨어요. 그럼 destination은 final destination이라고 그 마지막 도착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용어를 헷갈리니까 데스티네이션 소스면은 패킷이 이렇게 스토어 앤 포워드 하면 매번 바뀌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시작한 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ORIG죠. 여기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소스 데스티네이션인 거고 요 구간에서는 여기가 소스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인 거고 소스 데스티네이션은 매번 구간마다 바뀌어요. 그렇죠? 얘가 그래서 여기가 어 그냥 A, B, C, D, E라고 불렀다면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소스는 여기는 A고 데스티네이션은 B고 여기는 소스가 B고 데스티네이션은 C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했죠? 여기는 소스가 C고 데스티네이션은 D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맥 레이어는 요 밑에 구간을 얘기하는 게 맥 레이어죠. 위에 구간에서 뭐 얘기하지? 네트워크 레이어는 A에서부터 E까지 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A부터 E까지. 그게 바로 어, 이거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령 요 구간만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 여기 오리지네이터는 A고 요 구간은 E죠, E. 맞죠? 그런데 요 source destination은 D고 얘는 C인 거죠. 이해했죠? 자, 이렇게 부른다. 여기까지 하면 어, 여기까지 이제 강의한 거에서만 시험 문제 나온다.